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인사했으면 너희 받아줘야지. 안녕하세요. 같이 해야지. 그래. 자, 여기 보시면은 너희 오늘 지금 교재 다 받았죠? 네, 교재 설명을 쭉 먼저 좀 드릴게요. 그 지금 초록색, 노란색으로 예쁘게 돼 있는 좀 두꺼운 교재가 이제 수업 교재예요. 네. 어,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첫 장 한번 펴보세요. 네. 첫 장 펴보시면 거기 선생님 소개랑 그 목차 쭉 나와 있거든요. 네. 네, 그게 선생님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은 역사학과 졸업하고 역사교육과 졸업을 해서 이제 학생들 대치동에서 가르치다가 어, 고등학생 형, 누나, 언니, 오빠들 가르치다가 그 학생들 가르쳐 보니까 어떤 상황이었냐면 잘하는 학생들은 진짜 엄청 잘해요. 네. 막 진짜 이걸 알고 있어? 고등학생이? 할 정도로 잘하는데 그 모르거나 잘 좀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심지어 한국사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를 모르는 학생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고등학교, 중학교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포기하는 학생들이랑 하는 학생들이랑 그 차이가 너무 커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업할 때 너무 애를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수업을 하다가 아, 얘네들이 언제부터 이렇게 역사를 포기하게 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대부분 요 나이 때 5학년,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제 막 학교에서 처음 역사 배우기 시작하고 중학교 올라가서 이제 역사 시험 처음 치르고 할 때 역사들 많이 포기하더라고. 그래서 요 나이 때 너희들 역사 기본 지식을 처음부터 끝까지 좀 쉽게 한번 이렇게 체계를 만들어줄 생각으로 여기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잘 부탁하고, 네. 그러면 이제 바로 수업 설명, 교재 설명을 좀 들어가 볼게요. 자, 교재를 보시면 처음 1페이지 보면 막 지도가 나와 있죠? 그죠? 네, 그림이 막 나와 있어요. 이 교재는 그림 반, 표 반이에요. 네. 처음부터 막 교과서에 있는 글 같은 거 막 이렇게 다 읽어보라 그러고 그거만 가지고 수업을 하면 너무 어려워해서 선생님이 그 역사적 사실과 관련된 중요한 어떤 그런 것들을 그림으로 많이 좀 뽑아놨어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림이 쭉 반이 실려 있고요. 그 뒤에 넘어가 보시면 이게 자 표예요, 표. 네. 자, 교과서 보면 굉장히 좀 교과서 글들이 딱딱하죠. 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보기 좋게 좀 어려운 말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네. 그냥 글로 돼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눈에 쏙쏙 들어오게 보는 게 더 낫기 때문에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 거. 이 표를 이제 저 영어로는 스키마라고 해서 이 교재를 스키마 교재라고 하거든요. 예, 앞으로 가끔가다 이제 수업 교재를 스키마 교재라고 선생님이 얘기하기도 할 거예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있는데 이 표 지금 이 페이지 표 보시면 빈칸이 좀 여기저기 많이 뚫려 있죠. 횡하게. 그죠? 다음 페이지 한번 더 넘어가 보실까요? 3페이지 보시면은 같은 표예요. 자, 같은 표인데 여기는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일단 우리 수업은 요 내용이 더 많이 들어가 있는 이 표 있죠? 빨리 와. 여기다가 수업을 할 거예요. 그 여기다가 선생님이 필기를 뭔가 얘기를 해주면은 너희들은 이거 받아 적기도 하고 대답도 하면서 여기다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진도를 요만큼 나갔으면 다음 시간에 올 때, 다음 주에 올 때, 우리 진도 나간 만큼 이제 배웠으니까 여기 빈칸을 이제 채울 수가 있겠죠? 그죠? 빈칸을 채워오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자, 그런 식으로 웬만하면은 외워서 쓸 수 있으면 좋은데 외워서 못 쓰겠으면 보고 써도 괜찮아요. 예. 이렇게 구조화된 표에다가 지식을 좀 껴 맞추라는 이유를 만들었으니까 그렇게 좀 해오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뒤에 쭉 그림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먼저 보기 쉬운 그림 먼저 보여주고
그다음 표에다가 필기도 좀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주 그 교과서 선생님 줬죠? 빈칸 넣기. 받았죠? 보세요. 네. 전에 하던 걸 하면 돼요. 자, 이전 교육 과정이랑 그 교과서인데 선생님 보세요. 그 검은색 글씨가 있고 빨간 글씨가 있죠? 그죠? 보여요? 네. 이 검은 글씨에 나와 있는 거 빈칸을 선생님이 뚫어놨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빨간 글씨들이 쭉 있죠? 빨간 글씨가 정답이에요. 그래서 이 빨간 글씨를 먼저 읽어보고 검은 글씨에 있는 빈칸을 채워오시면 돼요. 아시겠죠? 잘 안 배운 내용이고 조금 먼저 나갈 수도 있는데 그러더라도 한번 최대한 좀 읽어보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써보시면 돼요. 저쪽이 좀 안 좋은데? 숙제는 5페이지씩 해오시면 돼요. 매주 몇 페이지? 어,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해오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숙제를 해오시면 돼요. 매주. 아직 안 배운 내용인데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읽어보고 최대한 읽어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써보세요. 그리고 이제 분명히 읽다 보면 역사가 용어가 꽤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보급, 발전, 개량 이런 얘기들 그냥 대충 뭔지는 알겠는데 좀 아리까리한 얘기들 있죠. 단어들. 이런 것들 있으면 사전에서 이런 것들을 찾아가지고 이 빈칸에다가 의미를 좀 적어 오세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5페이지씩 매주 숙제가 나가요. 음, 좋아요. 일단 지금 너희는 굉장히 좋은 시기에, 좋은 타이밍에 딱 처음 수업 시작할 때 딱 너무 잘 들어왔어요. 이게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막 중간에 들어오고 이런 학생들도 또 있어요. 분명히 다니다 보면. 그러면은 막 앞에 내용을 못 배우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앞에 내용 지식이 없으니까 막 좀 헤매기도 해가지고 좀 힘든데 이거는 이제 그렇지가 않으니까 처음부터 이제 듣는 거니까 될 수 있으면 빠지지 말고 잘 나오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위에 보시면 여기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죠? 보여요? 제가 이거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녹화를 눌러놓으면 이 화면이 녹화가 돼요. 선생님이 이 위에다가 이제 이렇게 필기를 이렇게 할 건데 이런 필기 장면이랑 이게 녹화가 된다. 내 목소리랑. 그리고 선생님이 이거를 매 시간 수업 끝나면 유튜브에 올려요. 예. 그러면은 만약에 너희들 놀러 가거나 어디 만약에 아프거나 해가지고 빠질 수도 있죠. 빠지게 됐을 때는 제가 유튜브에 올려놓은 걸 보고 오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예. 수업은 기본적으로 이런 세팅으로 나가요. 하나를 바꿔요. 조금만 더, 한 번만 해. 어, 자, 그렇게 기본적인 설명을 좀 드렸고, 네. 하나 더. 네. 자, 너희들 지금 뭐 여기 5학년도 있고 6학년도 있고 중1도 있고 다양한데, 앞으로 너희가 몇 년, 언제 역사를 배우고 무슨 과목을 어떻게 배우는지를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뭐 쓸 수 있으면 써도 좋고, 한번 쭉 봐두세요. 자, 먼저 우리 현재 한국 교육 과정에서 역사를 언제 배울까요? 제일 먼저. 초등학교 5학년 2학기 때 처음 역사를 배우기 시작을 해요. 네. 5학년 2학기부터 6학년 1학기까지 역사를 배우는데, 자, 이때 학교에서 한국사를 배워요. 아마 여기 지금 이제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나 이런 친구들은 아마 한번 지나갔을 거예요, 학교에서. 그죠? 근데 막 자세하게 배우나요? 그렇게는 못 배우죠. 그죠? 그냥 슥슥 지나가시죠, 담임 선생님이. 예. 그래도 아무튼 한 번을 배워요. 어디부터 어디까지 배웠어요? 그쵸. 아예 시작부터 배웠죠. 고조선부터
그쵸.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좀 다르긴 한데 6월 민주항쟁이라고 해가지고 예. 전두환 대통령 들어봤어요? 전두환 대통령 이제 물러날 무렵 그 막 국민들이 시위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을 몰아냈잖아요. 자, 요 6월 민주항쟁까지를 보통 배워요. 근현대사 내용. 하지만 내용을 굉장히 좀 뭐랄까 초등학생들이기도 하고 막 건너뛰거나 하는 부분도 많게 슥슥슥슥 아마 나갔을 거예요. 예. 자, 그리고 나서 역사를 한동안 안 배워요. 예. 자, 6학년 1학기 전반부까지 역사를 좀 배우다가 1학기 이제 날씨 좀 더워지는 거예요. 5월, 6월, 7월 되면 역사를 이제 안 배워요. 그 교과 과정에서 끝이 나기 때문에. 그 6학년 2학기도 역사를 안 배워요. 네. 사회 과목에 역사가 그게 없어요. 네. 그러다가 중1학, 자, 6학년 2학기, 그리고 중1, 역사를 배워요, 안 배워요? 안 배워요. 중1에 올라가도 역사를 전혀 안 배워요. 네. 1년 동안. 네. 중학교 1학년 동안 역사를 배운다고요, 안 배운다고요? 전혀 안 배워요. 자, 그러다가 이제 2학년이 되죠? 자, 그러면은 학교에서 역사 2 교과서를, 1 교과서를 줘요. 역사 1이 있고 역사 2가 있는데, 역사 1 과목이 세계사 과목이에요. 네. 지금 너희 받은 교재 있죠? 이 내용을 중2 때 갑자기 역사 1 교과서를 받고, 이 교과서 있죠? 역사 1 이거. 이 교과서를 받고 이제 시험을 치르기 시작을 해요. 네. 자, 우리 중학교 올라가면은 한 학기에 시험 몇 번 볼까요? 2번 봐요. 무슨 고사, 무슨 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해가지고 한 학기에 2번 봐요. 1학기 있고 여름방학 지나면 2학기죠. 2학기 때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또 2번 보죠. 1년에 시험 몇 번 봐요? 4번을 보고. 세계사 과목을 가지고 시험을 4번을 봐요. 중2 때. 세계사는 아마 너희한테는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일 거예요.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거. 예전에는 수능 과목에 세계사가 있어가지고 세계사를 선택하거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요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세계사가 수능 과목에서 빠지게 되면서 중2 때 배우는 세계사가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 전략은 지금 너희들 요 시기죠, 대부분 다. 그죠?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이나 중1이죠. 그죠? 학교에서 역사, 세계사, 한국사는 얼추 배운 사람도 있고 안 배운 사람도 있고 세계사는 아예 안 배운 상태 아니에요. 그죠? 그 기간에 지금 우리는 1년 과정으로 세계사를 한번 쭉 보는 게 요 수업의 목표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중2 때 배울 걸 미리 배운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럼 말 나온 김에 쭉 다 써볼게요. 그럼 자, 중2에서 중3이 되죠? 중3이 되면 어떤 교과서를 받을까요? 역사 2 교과서를 받아요. 역사 2 교과서는 다시 한국사예요. 다시 한국사인데, 자, 내용이, 자, 여기 우리 5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그 한국사 있죠? 그 내용이랑 겹쳐요. 고조선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가서 근현대사가 교과서 뒤에 조금 실려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중3 때는 못 배워요. 교육과정상 시간이 너무 촉박해가지고. 그럼 어디까지 배우냐면 조선이라는 나라 들어봤어요? 빨리 와. 조선 후기까지 배워요. 네. 뭐 영조, 정조 이런 임금님 들어봤어요? 네. 고 임금님 그리고 죽고 나서 세도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 시기까지 배우는. 자, 그렇게 중학교 3학년이 맞춰졌어요. 그럼 이제 다음엔 무슨 학년이에요? 고1이죠. 자, 고1 때도 한국사 교과서를 받아요. 고1 1학기 때는 한국사
1 과목을 배우고요. 고1 2학기 때는 한국사 2 과목을 배워요. 네. 자, 근데 요 내용은 여기서 또 고조선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조선 후기까지 또 나와요. 근데 지금 벌써 이렇게 되면 몇 번을 반복하는 거예요? 세 번째나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고1 때 배우는 요 앞에 한국사 내용은 되게 압축돼 있고 축소가 돼서 나와요. 왜냐하면 세 번이나 중복하니까 이게 의미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떻게 돼서 나온다고요? 압축돼서 나와. 그리고 대신에 우리 중3 때 제대로 배우지 못했던 뒤에 뭐를 할까요? 예, 이 근현대사를 자세하게 배워요. 예. 한국사 1 교과서 뒷부분부터 한국사 2 교과서 내용이 다 근현대사 내용이에요. 일제강점기 이런 식이 들어봤어요? 일본에게 우리나라 식민 지배받은 거?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고 이승만 대통령 이런 사람 들어봤어요? 박정희 대통령? 이 대통령 때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배워요. 고1 때. 예. 그리고 고2 올라가면 역사를 배울까요? 안 배울까요? 안 배워요. 그리고 고3이 되죠? 고3은 못 쳐요. 다 큰 시험. 수능에서 한국사를 필수로 치러야 돼요. 이 한국사는 우리 그동안 쭉 배워왔다는 전제하에 고조선부터 근현대사 전체를 다 시험 봐요. 이게 현재 너희 이제 앞으로 올라가면서 배울 교육과정 세트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일단은 다 여기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죠? 여기에 위치해서 당장 중2 때 배울 역사 원. 그러니까 무슨 과목? 세계사 과목을 앞으로 1년 동안 선생님이랑 같이 대비하는. 알겠죠? 세계사를 잘 알아두면 한국사나 근현대사 나중에 이해할 때도 워낙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열심히 들어두세요. 네. 자,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과정이랑 수업 설명을 좀 드렸고, 세계사 들어가기 전에, 여기 먼저 지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지도를 쭉 볼 건데, 자, 1페이지 보세요. 1페이지 보시면, 자, 먼저 여기 우리 살고 있는 그 지구가 쭉 나와 있거든요. 네. 5개의 큰 바다, 그리고 6개의 큰 대륙. 네. 한번 같이 얘기해 볼게요. 우리 저 가장 넓은 바다, 태평양이 있죠. 나중에 우리 세계사에서 배울 텐데, 마젤란이라는 인물이 세계 일주를 가장 먼저 한 사람이에요. 16세기에. 그 마젤란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이렇게 돌아가지고 되게 여기가 그 비바람도 많이 불고 파도가 되게 높아가지고 막 죽을 위험을 여러 번 겪다가 여기를 간신히 통과해서 이쪽으로 나와봤더니 바다가 너무 조용하고 태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름을 태평양이라고 붙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장 큰 바다 하면은 태평양이 있죠. 네. 자, 그리고 우리 미국 오른쪽. 자, 여기 있는 또 두 번째로 큰 바다, 무슨 바다? 대서양. 네. 자, 그리고 우리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삼면이 바다인 지형을 뭐라 그래요? 반도라고 하죠. 인도란 나라 들어봤어요? 자, 인도라는 나라를 이제 포함하고 있는 이 큰 바다를 인도양. 네. 자, 세 개의 큰 바다가 있고, 우리 지구 제일 위로 올라가면은 북극이 있고, 제일 남쪽으로 가면 남극이 있죠. 자, 북극해와 남극해 가지고 5개의 큰 바다. 이 바다를 오대양이라고 불러요. 네. 양이라고 하면 이제 바다를 뜻하고, 오션이라는 말은 C보다 더 큰 개념이죠. C랑 오션 들어봤죠, 다? 네. 자, 이렇게 해서 5개의 바다. 먼저 제일 큰 바다 어디라고요? 태평양, 그리고 대서양, 인도양, 북극해, 남극해. 이렇게 해서 5개의 바다를 기억해 주세요. 네. 자, 이제 대륙으로 가볼게요. 자, 우리 살고 있는 대륙. 한국, 중국, 일본, 그쵸? 아시아가 있죠, 아시아. 자, 그리고 우리 흔히 서양 하면 떠오르는 그 대륙. 미국도 있고 또 유럽이 있죠, 유럽.
그죠? 네. 아시아, 유럽. 네. 자, 그리고 검은 대륙, 흑인들이 사는 아프리카가 있죠, 그쵸? 아프리카. 여기서 그 아프리카에서 아프리는 원래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을 로마 사람들이 부르던 이름이 아프리예요. 그리고 카라는 말은 라틴어로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원래 원주민들이 살던 땅에서 아프리카라고 로마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에요. 아프리카. 자, 그리고 여기 또 그, 네, 바다 한가운데 있는 오세아니아라는 대륙 들어봤어요? 이 오세아니아에 있는 가장 큰 나라, 이 나라 무슨 나라일까요? 호주라는 나라죠, 그죠? 오세아니아 하면 또 떠오르는 나라 하나만 더. 뉴질랜드가 있죠. 오, 많이 알고 있네요. 자, 그리고 우리 저 탐험가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의 이름이 원래 콜럼버스라는 사람이 발견을 했는데 콜럼버스는 여기가 신대륙 여기가 뭐랄까 인도인 줄 알았어요. 신대륙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 여기가 신대륙이라고 처음 알았고 그걸 발견한 사람이 아메리고 베스푸치라는 사람인데 그 아메리고 베스푸치의 이름을 따가지고 아메리카라는 대륙 이름이 붙었죠. 네. 자, 북아메리카 그리고 남아메리카. 자, 남아메리카는 라틴 아메리카라고도 불려요. 뭐라고 불린다고요? 라틴 아메리카. 그냥 줄여서 우리 저 아메리카면 미국이죠. 그래서 여기를 북미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남아메리카는 뭐라고도 불러요? 남미라고도 부르죠. 근데 워낙 그 큰 땅덩어리죠. 자, 우리 북아메리카에 있는 대표적인 나라 미국이고 캐나다가 있죠, 그죠? 자, 그리고 미국에 붙어 있으면서 북미라고 부르진 않고, 자, 대륙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기를 멕시코란 나라 들어봤어요? 네. 멕시코는 중미라고는 잘 안 하고, 이 멕시코 사람들 그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미국이랑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북중미 이렇게 불러요. 네. 자, 그리고, 네. 여기 뭐, 조금 더 남쪽으로 내려가서 여기 있는 뭐 도미니카 공화국이라든지 여러 나라들은 중남미 이렇게 불러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그, 요 중남미에 있는 요 바다, 캐리비안의 해적 이런 거 들어봤어요? 여기 그 유명한 바다, 카리브 해가 있죠. 원래 카리브 해랑 태평양은 이게 막혀 있었는데, 여기를 사람들이 물길을 하나 뚫었어요. 자, 사람들이 뚫어놓은 요 카리브 해와 태평양을 연결하는 물길, 여기 파나마란 나라가 있거든요. 파나마 문화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대륙처럼 엄청 큰 또 땅덩어리인데, 여기는 너무 추워요. 그래서 막 어? 얼음이랑 눈 이런 것들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기 그린란드가 있죠. 지금 덴마크 땅이죠? 네. 이 그린란드는 네. 관련된 정보가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왜 그린란드일까요? 여기 하얗거든요. 가면은 얼음이랑 눈이랑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린란드라고 불릴까요? 되게 특정 지역입니다. 뭐 그것도 일면 타당해요. 자, 근데 여기를 너희 혹시 저 여기 머리에 뿔 달린 바이킹이라고 들어봤어요? 이 바이킹족이 여기를 쳐들어왔어요. 자, 여기 근데 쳐들어왔는데 막상 여기 살고 있는 원주민들 거의 원시적인 사람들이었고 먹을 것도 없고 살기는 너무 척박하고 추운 땅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사람이 많이 와야지 여기가 번성하고 여기가 좀 발전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처음 그린란드를 밟았던 바이킹족 하나가 그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가 자, 끝도 없이 푸른 대륙과 초원으로 펼쳐져 있는 그런 아주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자, 얼음밖에 없고 하얀 어떻게 보면 화이트랜드라고 불려져야 될 이 섬이 이 대륙이 예, 그린란드라고 이렇게 붙게 된 거예요. 네. 자, 그리고 네.
그리고 아시아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우리 제일 큰 나라 어느 나라가 있어요? 중국이 있죠. 인구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맞아요. 14억. 자, 중국은 원래 인구에 있어서는 압도적으로 항상 1등이었거든요. 근데 작년엔가 인구 1위인 나라가 바뀌었어요. 네, 맞아요. 인도예요, 인도. 지금 또 아시아의 대표적인 나라는 또 인도기도 한데 지금 아시아에서 인구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디라고요? 인도예요. 근데 왜 인도가 땅덩어리도 좁고 한데 중국 인구를 넘어설 수 있었을까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이 예전에 선생님이 어렸을 때만 해도 되게 못 살았거든요. 90년대만 해도. 근데 뒤늦게 이제 막 경제 개발 이런 게 되면서 중국도 이제 되게 잘 살게 됐어요. 일부 지역은. 상해 혹시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북경이나? 가보시면 거기 막 으리으리한 건물들도 많고 거기 중국 부자들은 웬만한 한국 부자들 전혀 부럽지 않아요. 엄청 부자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중국도 그렇게 잘 살게 되면서 자, 선진국들 나타나는 특징. 너희들 보면 벌써 알 수 있을 텐데. 맞아요. 아이를 많이 낳아야 안 낳아요. 안 낳죠. 여기 형제 있는 사람. 형제, 형제 외동인 사람. 네. 선생님도 외동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요즘에 하나 아니면 보통 둘이죠. 그죠? 심지어는 아예 안 낳거나 결혼도 안 하는 사람들도 많죠. 우리 한국 수치스럽게도 지금 전 세계에서 그 출생률은 어때요? 최저죠, 최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낮아요. 부부 한 명당 0.7명도 안 낳는다 그래요. 보통은 1을 넘어야 되는데 전쟁이 났을 때도 보통 1이 넘는데 지금 한국은 1이 뭐예요? 0.7명을 낳아요. 자, 인구가 오히려 줄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국도 한국만큼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인구가 이렇게 많이 안 낳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인구 1위 자리를 인도에게 내주게 됐다. 그리고 또 아시아 하면 대표적인 나라 또 중국이 있고 우리나라 한국이 있고 섬나라 일본이 있죠. 그리고 아시아랑 완전히 붙어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또 유럽 쪽에 이제 가까이 있어가지고 엄청 큰 땅을 가진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죠. 러시아는 어디에 속할까요? 공산당이 지배했었죠, 맞아? 러시아는 맞아요. 근데 유럽에 들어가긴 해요. 유럽 연합에도 가입이 돼 있고. 근데 러시아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아시아랑 유럽이랑 다 인접해 있기 때문에 러시아 대륙을 유라시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이제 앞으로 우리 배울 건데 중국인들을 계속 침략했던 예전에 흉노라고 불리던 몽골이라고 들어봤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6개의 대륙을 우리 쭉 봤어요. 먼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에서 6개의 대륙이에요. 네. 5대양, 6대주. 요건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세요. 자, 근데 여기 지금 지도에 6대륙 외에 대륙이 하나, 대륙처럼 이름 써 있는 게 하나 더 있거든요? 중동 있죠, 중동. 네. 자, 이 중동은, 어, 보통 그 6대주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 중동은 아시아의 일부예요. 네, 중동이 어디라고요? 아시아의 일부. 자, 봐봐요. 아시아 쪽에서도 중동은 어느 쪽에 있어요? 왼쪽인데 이제 우리 지도 방위상으로 왼쪽이라고 안 하고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이고 아래가 남쪽 위에가 북쪽이죠. 중동은 아시아에서 어느 쪽에 있는 아시아예요? 서쪽에 있는 아시아죠. 그래서 중동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서아시아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자, 그러면 중동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을까요? 맞아요. 유럽, 서양 사람들이 자기들 기준에서 동쪽이잖아요. 그것도 가운데 동쪽이라서 미들 이스트에서 중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봐봐.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지금 서아시아, 중동이 가까워요, 멀어요?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다른 아시아 지역에 비하면 가깝죠?
그래서 중동을 가까울 근자, 동력 동자 써가지고 뭐라고도 불러요? 근동이라고도 불러요. 먹고 와. 영어로 치면은 near east예요. near가 가깝다는 뜻이죠. 네. 중동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근동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생님 봐봐. 해가 어느 쪽에서 떠요? 해가 동쪽에서 뜨죠?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죠? 그죠? 처음 들어봐요? 해는 동쪽에서 떠가지고 서쪽에서 진단 말이에요. 자, 해설이도 봐봐. 자, 그래서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동양이라고 하는 곳, 이 동쪽은 해가 뜨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죠? 해가 뜬다라는 뜻의 또 단어가 오리엔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중동을 뭐라고도 부른다고요? 오리엔트라고 불러요. 크게 쓸게. 오리엔트. 다 같은 표현이에요. 오리엔트. 네. 자, 옆에 지도로 가볼게요. 자, 먼저 아시아부터 쭉 볼게요. 자, 아시아 보시면은, 예. 자, 먼저 우리 살고 있는 여기 서울, 한국이죠? 일본, 중국. 그리고 이렇게 남북이 긴 나라가 있어요. 이렇게 긴 나라. 무슨 나라? 베트남 들어봤죠? 자, 그리고 몽골이란 나라. 요렇게 해가지고 아시아 중에서 어느 쪽에 있는 아시아예요. 그래서 동아시아라고. 자, 우리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베트남 북부, 몽골, 이런 곳을 무슨 아시아라고 부른다고요? 동아시아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 과목에 동아시아사라는 과목도 있어요. 그 동아시아사에서는 한국, 중국, 일본, 그리고 북부 베트남, 몽골 지역의 역사까지 다뤄요. 자, 그리고 혹시 하나 말씀드리면, 자, 여기 중국이 있고, 중국 아래 이렇게 섬이 하나 있는데, 무슨 섬이라고 나와 있나요? 타이완 섬이라고 나와 있죠. 타이완은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대만이라고 부르죠. 지금 중국은 자, 선생님 봐봐. 우리 한국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들어봤어요? 그렇게 두 개의 정당이 대표 정당이죠. 그죠? 정당이라고 하는 건 영어로 파티라고 하고 같은 정치적 의견을 모은 사람들끼리 이제 모여가지고 만든 그룹을 당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자, 근데 중국은 당이 몇 개일 것 같아요? 사람이 14억이나 되는데 한 개밖에 없어요. 맞아요. 오, 해설이 아주 똑똑해요. 맞아요. 자, 지금 중국은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한 당이 모든 걸 다 지배하고 있는 거를 일당 독재라고 해요. 자, 중국은 지금 당이 여러 개다 하나다? 한 개예요. 무슨 당? 공산당. 예전 그 공산당의 리더가 마오쩌둥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원래 중국에는 공산당 말고도 하나의 정당이 더 있었어요. 맞아요. 오, 잘 알고 있네. 국민당이라는 정당이 있었는데 이 국민당을 이끌던 리더는 그죠. 한글로는 장개석이라고 하고 이제 중국어로 이렇게 마오쩌둥처럼 읽으면 장제스라고 읽어요. 마오쩌둥은 모택동이라고 읽고요. 국민당이랑 공산당이 자 45년에 일본이 패망하죠. 원자폭탄 맞고 들어본 적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일본이 중국에서 쭉 물러가고 국민당이랑 공산당 간에 내전이 벌어져요. 그거를 국공 내전이라고 불러요. 4년 동안 치열하게 서로 치고받고 싸워요. 여기서 누가 이겼을까요? 공산당이 이겨요. 그래서 국민당과 장제스가 이 섬으로 쫓겨가게 됐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실제로 여기 중국이라고 써 있는 나라는 이건 줄여서 쓴 거고, 그렇죠. 이 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이에요. 중화인민공화국에는 정당이 몇 개 있다? 공산당 딱 하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장제스가 대만으로 쫓겨갔다 그랬죠? 자, 이 대만에는
그 장제스가 이끄는 나라가 또 하나 있었는데 이 나라는 혹시 들어봤나? 중화민국이에요. 아, 자, 그러니까 명목상으로는 두 개의 중국이 있어요. 근데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중국은 오로지 어느 중국? 중화인민공화국만 하나의 중국으로 인정받고 있어요. 그죠? 대만은 중화민국이라고 자기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인정은 하는데 국제사회에서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좀 보시면은 베트남 여행 가본 사람 있어요? 네. 뭐 배탈 났어요? 네. 감기 걸렸어요? 베트남 가면 맛있는 것도 많고 막 좋죠? 베트남. 목이 장난 아니죠? 자, 하노이를 수도로 하는 베트남, 뭐 다낭, 뭐 이런 데 많이 가죠. 호이안, 뭐 이런 데. 그리고 저 라오스란 나라, 그리고 저 캄보디아라는 나라 이런 나라 들어봤어요? 네. 자, 그리고 뭐 태국이라고도 하죠? 자, 미얀마. 자, 이런 나라들이 있는 곳. 여기는 동남쪽에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지금 인도네시아까지 포함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까지 포함해서 여기를 무슨 아시아? 동 아, 동남아시아라고 부르죠. 지금 막 얘기 잘했어요, 정민이가. 여기 베트남, 라오스, 태국, 캄보디아가 있는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이거 지형적으로 뭐예요? 삼면이 바다니까. 반도죠. 근데 이 반도는 차이나 중국과 인도 사이에 있는 반도죠. 그래서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미얀마 이런 나라들이 있는 이 반도를 무슨 반도라고 불러요?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죠. 인도 차이나 반도는 200년 전에 프랑스란 나라가 식민 지배를 했어요. 어느 나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 지금은 사실 프랑스 식민 지배 받았을 당시에 사람들은 많이 죽었는데 프랑스가 1945년까지 여기를 식민 지배했거든요. 그러면 정확, 정확하게 하면 1954년까지 식민 지배했는데 그 어렸을 때 나이 드신 아주 그 노인들은 지금 살아계신 노인들 중에 일부는 프랑스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베트남은. 네. 자, 그리고 여기 보면 인도네시아. 네. 그리고 필리핀. 자, 이 필리핀은 과거 스페인의 식민 지배를 받다가 다시 미국이 식민 지배를 하게 돼요. 그래서 필리핀 가보시면 필리핀 사람들 영어 어떻게 할까요? 되게 아주 잘해요. 네. 그리고 필리핀 사람들 좋아하는 스포츠, 잘해가지고 농구를 농구를 아주 잘하고 좋아해요. 자, 농구 또 제일 잘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NBA. 미국이죠. 미국 영향으로 이 필리핀 사람들은 그 스포츠에 있어서는 농구, 그리고 영어를 아주 잘합니다. 인도네시아라는 나라는 그죠. 여기도 이제 보르네오 섬, 뭐 수마트라 섬, 여러 섬, 네 개의 섬으로 술라웨시에서 네 개의 큰 섬으로 구성이 돼 있는데 이 인도네시아도 인구가 1억 2천인데 이슬람교라는 종교를 많이 믿어요. 인도네시아는 뭐를 많이 믿는다고요? 이슬람교를 많이 믿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과 여기 인도를 가르는 세계 지붕이라고 불리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산맥이 있어요. 아, 히, 시원해. 히말라야 산맥이죠. 자, 인도에서 과거 이 지역은 벵골이라고 불렸거든요. 네. 호랑이, 벵골 호랑이 들어봤어요? 네. 벵골 호랑이가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벵골이라고 여기가 인도 지역이었는데 인도 사람들은 힌두교를 많이 믿어요. 근데 인도는 인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인도 안에 이슬람 교도들도 꽤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슬람 교도들이 여기랑 여기에 밀집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쪽, 인도 양쪽 위에 붙어 있는 요 두 땅덩어리가 서파키스탄, 동파키스탄으로 독립을 했었어요, 과거에. 그죠? 근데 두 영토가 지금 떨어져 있죠.
나라가 영토가 떨어져 있는 거는 사실은 다스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두 나라에서 합의를 해가지고 동파키스탄이 그쵸. 여기 지역이 벵골 호랑이 유명하다 그랬죠. 벵골이라는 이름을 따가지고 벵골라데시, 방글라데시로 바뀐 거예요. 예. 자, 원래 파키스탄과 방글라데시는 같은 나라였어요. 여기는 뭐를 많이 믿는 나라들? 이슬람교를 많이 믿어요. 인도나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이 지역을 남아시아라고도 하는데 그렇게 잘 부르지는 않아요. 그냥 보통 인도가 워낙 강렬하기 때문에 인도는 인도라고 불러요. 네. 자, 그리고 여기 그 실론티라고 들어봤어요? 음료수? 네, 거기가 유명한 스리랑카. 여기는 또 불교가 유명한 동네죠. 휴양지로 유명한 또 몰디브. 이런 동네도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공통점이 다 뭐예요?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 인도네시아 없네. 맞아요. 과거에 소련 지배도 받고 스탄이란 말이 페르시아어로 땅이란 뜻이에요. 카자흐족의 땅, 우즈베키스탄 하면 우즈베크족의 땅, 아프가니스탄 하면 아프가니족의 땅 이런 뜻이에요. 예. 각 민족이 있고 그 땅이라는 이름이 뒤에 붙은 건데 이게 다 이슬람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는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살아요. 예. 여기는 아시아 가운데서도 한가운데 있죠. 이 아시아를 무슨 아시아라고 할까요? 중앙아시아라고 불러요. 자, 중앙아시아. 네.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이란, 이라크 들어봤죠? 전쟁 중인 지금 미국이 막 공습해가지고 그리고 또 우리 유명한 터키, 네. 그리고 시리아, 이스라엘, 사우디아라비아. 자, 이 지역 아까 봤던 중동이라고도 하고 같은 표현으로 뭐라고 본다 그래서 아시아에서 어느 쪽이라서 서아시아라고 한다 그랬죠? 그리고 여기를 해가 뜨는 쪽이라 그래서 오리엔트라고도 부른다 그랬죠? 그리고 가까운 동쪽이라 그래서 그럼 반면에 동아시아는 얘네들 봤을 때 어때요? 가장 멀죠? 원동이라고도 예전에 표현도 했었어요. 오, 맞아요. 근을 알고 있는데, 근의 반대말이 원인데.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이 쓰는 표현이 극동이란 표현이에요. 남극, 북극이 어디 한 곳에 치우쳐져 있는 걸 극이라고 하죠. 영어로 쓰면은 far east예요. 키 인종을 써져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정확해요. 근동은 near east예요. 있고 그죠? 이렇게도 불려요. 근데 요즘에 근동, 극동은 잘 쓰이진 않는데 예전에는 심심치 않게 이런 표현들을 뉴스나 신문에서도 썼었어요. 자, 요 중동, 이 서아시아, 이 지역에서는 땅을 파면 뭐가 많이 나올까요? 석유가 많이 나와요, 석유. 그죠? 예멘, 오만, 그리고 또 빈살만, 무함마드 빈살만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사우디 아라비아. 여기 살고 있는 가장 많은 민족이 아랍 쪽이에요. 아랍 쪽의 반도라 그래서 무슨 반도예요? 알아. 아라비아 반도.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진 않지만 이라크를 관통하는 두 강이 있어요. 요렇게 흘러서 여기 이 바다로 흘러나가는데 자, 이 곳을 페르시아만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여기서 걸프전이 벌어졌죠. 나중에 미국과 이라크 간에. 자, 근데 아무튼 이 두 강, 나중에 얘기할 텐데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두 강이 흘러나가는 요 지역, 요 강 사이에 있는 이 강이 이렇게 넘치게 되면은 넘치고 나서 마르게 되면 거기서 농사가 되게 잘 된단 말이에요. 농사 잘 되는 이 지역을 중간, 메소라는 말은 중간이란 뜻이에요. 포타미아는 강이라는 뜻이에요. 강 사이에 있는 굉장히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는 오늘 우리가 배울 4대 문명에서 가장 먼저 시작된 문명 무슨 어디? 요 지역을 그냥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옛 도시가 바빌론이라는 도시인데 들어봤어요, 혹시? 맞아요. 그 성경에 나오는 바빌론이 지금은 뭐라고 불려요? 바그다드라고 불려요. 이라크의 수도. 그리고 여기 지금 표시는 안 돼 있지만 아라비아 반도에 메카나 메디나 이런 도시들이 있어요. 이 메카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이슬람교를 처음 창시한 도시예요. 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한테 이 메카는 성지예요, 성지. 자, 그리고 옆으로 좀 가보면은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보여요? 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수도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죠. 근데 전혀 평화롭지 않죠. 지금 내전 중이라 가지고 죽고 죽이고. 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유대인이라고 불렸어요. 혹시 들어봤어요? 그렇죠. 자,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었어요. 신이 딱 하나만 그쵸. 이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여호와. 얘네 말로 하면은 야훼라고 불렀어요. 이 야훼를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하나님. 들어봤죠? 네. 자,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던 그 유대인, 그 여호와 하나님, 이걸 중심으로 하는 종교가 무슨 교? 유대교. 자, 근데 이 이스라엘 지역을 로마라는 나라가 와서 지배를 해요.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걸 강요하는 나라예요. 자, 로마가 여기를 지배한 다음에 황제를 숭배하라고 하니까 여기 사람들이 싫어했겠죠. 그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황제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거부하는데 그 거부했던 대표가 예수라는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수는 이제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떻게 돼요? 그죠? 이거 역사 시간이니까 제가 이제 신격은 좀 빼고 인간처럼 좀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선생님은 무교예요, 무교. 네,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죠. 그런데 전설에 따르면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고 하죠. 네. 그렇게 해서 예수를 중심으로 유대교가 더 발전을 해서 예수를 이제 그쵸.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하잖아요. 크리스트교 우리말로 뭐라고 하죠? 기독교라고 하죠. 이렇게 해서 아시아를 좀 봤어요. 자, 이제 유럽을 간단하게 볼게요. 자, 유럽의 바다라고 하는 자기들 유럽인들 생각에서는 지구의 중심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무슨 바다? 지중해가 있죠. 자, 터키라는 나라 들어본 적 있죠? 요즘엔 터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튀르키예라고 부르죠. 신은 한국 아니 한국 세상에 있는 똑같은 걸로 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 튀르키예에 예전에 있었던 나라가 오스만 제국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네. 오스만이라는 사람이 창시해서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인데 이 오스만 제국에서는 자기들이 북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검은색이었어요. 바다 물 색깔이 까만 게 아니라 오스만 제국이 북쪽을 상징하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었다고요? 그래서 흑해, 블랙시. 진짜 까매서 그 흑해가 아니에요. 네. 자, 터키는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지금 연결돼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맞아요. 이 떨어져 있는 한쪽은 여기는 유럽이죠. 발칸 반도라고 들어봤어요? 네. 이 한쪽은 발칸 반도, 한쪽은 아시아 땅인 요 도시를 지금은 이스탄불이라고 부르죠. 네, 맞아요. 예전에는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불렸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여기를 수도로 정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요 터키가 있는 여기도 지금 뭐예요? 반도죠, 반도. 자, 봐봐. 서양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쪽은 역시 해가 뜨는 곳이죠. 그리스어로 해가 뜬다라는 의미가 아나톨이에요. 그래서 이 터키가 있는 이 반도를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우리 터키가 있는 반도를 뭐라고 한다고요? 아나톨리아 반도. 터키는 아시아 쪽에 있죠. 그래서 아시아로 분류가 되는데 작은 아시아라고 불려요. 터키가 있는 이 반도를 소아시아 혹은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잘려 있지만 아프리카 대륙이죠? 아프리카 중에서도 위에 있는 아프리카, 무슨 아프리카?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이런 나라들은 프랑스 식민 지배를 받았었어요. 영국 쪽. 리비아는 이탈리아, 이집트는 영국의 식민 지배를 받았었죠. 자, 여기 그리고 붉은 바다 잘려 있는데 무슨 바다? 홍해. 왜 붉을까요? 어, 뭐 적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붉은 바다 홍해라고 불렸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리스 로마 신화 혹시 읽어본 사람 있어요? 미케네 시조 페르세우스라고 들어봤어요?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의 머리를 어떻게 해요? 메두사 머리 자른 다음에 메두사 머리를 어떻게 갖고 다녀요? 자루에 넣어 갖고 다니죠. 그러다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거 꺼내서 보여주죠.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돌이 돼버리죠. 자기는 괜찮았어. 그걸로 비춰서 일하는 걸 비추고를 했잖아. 맞아요. 페르세우스가 메두사 목을 친 다음에 그 목 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 뭐 헤르메스가 줬다는 그 하늘 알 수 있는 신발 신고 날아가죠. 날아가다가 에티오피아라고 여기 지금 이집트 아래에 있는 나라를 지나가는데 자, 웬 여자 예쁜 여자가 그 바닷가에 묶여 있었죠. 안드로메다라는 공주였죠. 자, 그래서 그 공주한테 왜 묶여 있나 봤더니 바다 괴물이 지금 분노해가지고 그 제물로 바쳐진 거예요, 공주가. 그래서 페르세우스가 공주를 풀어주고 자, 이 바다에 있는 바다 괴물 찾아가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죽여버렸죠. 그때 바다 괴물 피가 막 솟구쳤다 그래가지고 이 바닷물이 빨개졌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바다가 뭐라고 불려요? 홍해라고 부르죠. 자, 이스라엘에서 유대교를 믿던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이집트로 한번 잡혀오죠. 그죠? 포로로 잡혀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그 유대인을 이끌던 리더가 모세라는 사람이었죠. 혹시 들어봤어요? 네. 자, 모세가 하나님의 계시를 듣고 자, 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집트 왕이 가만히 냅둬요? 방해하죠. 근데 계속 하나님이 경고를 내렸는데도 이집트 왕이 방해를 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내렸죠. 막 강물이 핏빛으로 물들게 만들고 메뚜기 떼가 습격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잖아요. 자, 결국은 모세가 추격을 다 뿌리치고 이제 홍해 앞에 다다랐는데 자, 홍해를 건널 배가 없었죠. 근데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홍해를 건넜죠. 그렇죠. 갈라가지고. 그리고서 여기 있는 요렇게 요것도 반도죠. 시나이 반도거든요. 여기서 모세가 몇 년 동안 방황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죠. 그러다가 산에 올라가서 하느님 계시를 듣고 10가지 계시를 듣고 오죠. 이게 뭐예요? 십계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가지고 다시 자기 고향 이스라엘로 돌아왔죠. 당시 성경에 이스라엘은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이라고도 기록돼 있었죠. 자, 근데 가나안에 와봤더니 모세랑 유대인들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이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이때부터 유대인들과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오죠. 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투게 되죠. 자, 유대인의 리더 다윗.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블레셋의 리더 덩치가 큰 골리앗이 있었죠. 다윗이 어떻게 해? 돌 던져가지고 대가리 깨 죽이죠. 골리앗은. 그쵸? 자, 이렇게 해서 골리앗이 죽고 다윗이 이 지역을 통합하잖아요. 이스라엘 왕국이죠. 자, 그런 얘기들이 여기 있었죠.
여기 지금 보면은 시나이 반도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지금 막혀 있는 것 같이 돼 있는데 영국이 이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을 했어요, 여기를. 수에즈 운하. 들어봤어요? 세계에 두 개의 운하가 있어요. 아까 방금 프랑스가 처음에 설계를 시작했고 영국이 이걸 가지게 됐죠. 카리브해랑 태평양을 뚫어놓은 파나마 운하가 있었고 지중해랑 홍해를 연결한 무슨 운하? 수에즈 운하가 있죠. 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아프리카를 이렇게 돌아가야 됐다면 이제는 지중해부터 홍해까지 그냥 갈 수가 있죠. 수에즈 운하를 통해 통행세를 물론 내야죠, 이집트에다가. 자, 이제 아메리카 대표적인 큰 나라가 캐나다와 미국이죠. 네. 자, 미국 여기 붙어 있는 굉장히 척박한 땅. 물개 있고 뭐 이글루 있고 이런데. 알? 이거 원래 어느 나라 땅이었어? 러시아가 중요한 가치를 모르고 이걸 미국한테 팔아넘겼죠. 자, 멕시코, 뭐 여기 쭉 이런 나라들 있죠. 그리고 우리 남미 하면은 큰 나라, 중요한 나라. 축구 잘하는 나라들 있죠. 네, 지지리도 못 살죠. 네. 커피 유명하고. 진짜 좀 문제. 이게 비싸. 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요. 잘 사는 사람들은 또 아주 잘 살기도 하는데 잘 사는 사람들이 극소수고 대부분이 가난해. 자, 그리고 네. 미국 요 지역에서 그 나무가 날씨가 열대잖아요. 덥고 아마존 있고 나무들 많이 열리는데 그 카카오 나무가 많았죠. 그죠? 이 카카오 열매 따가지고 분말을 냈더니 달달한 거예요. 이거로 만든 게 저 초콜릿이죠. 예. 자, 그래서 너희 혹시 그 네스퀵이라고 알아요? 네스퀵 들어봤어요? 그 토끼 그려져 있고 스트로우 꽂아가지고 먹는 초코 우유? 그리고 허쉬 초콜릿 이런 거 들어봤어요? 예. 그게 이제 네슬레. 네슬레에서 이제 혹은 예. 네스퀵, 네스카페. 여기 커피도 유명하다 그랬죠. 예. 네스티. 뭔지 알아요? 홍차. 예. 달달한 거. 복숭아 홍차 같은 거. 그거 여기서 열매 같은 것들 그 가루 내 가지고 여기서 만들어서 파는 걸로 대기업이 된 기업이 이제 19세기부터 스위스 기업인데 허쉬라는 기업. 허쉬 초콜릿. 자, 이런 기업들이 여기서 성장을 하게 됐죠. 자, 지도는 여기까지 봤고 잠깐 쉬었다 할게요. 네. 뒤에 이제 4대 문명이랑 이제 그 선사시대 요거 좀 들어가고